우리 동네 보험 마스터 문경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소한 장면에서 이렇게 찾아뵌 거는요. 그동안 저를 다른 보험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오늘부터 한 10여 편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각 주제별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제별로 한번 나눠서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던져주셨던 질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 보시고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보험 중수 정도는 된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시청자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드렸는데 안타깝게 편집이 돼가지고 방송에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따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좀 더 자세히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자료 확보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주제하고 맞는 것 같아서 이 시청자분의 목마름도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요. 참 많으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어떤 이슈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대답을 한번 해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취업한 지 2년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작년에 회사로 찾아온 선배가 은행이자 2배 수준의 좋은 비과세 장기저축이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회사에 다녔지만 돈이 안 모이길래 이때다 싶어서 가입을 했는데 최근 돈이 필요해서 적립금을 조회해보니 원금의 30%도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 선배에게 물어보니 초기에는 당연히 원금보다 작다면서 몇 년만 있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가입을 잘한 것일까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자에게 보험 증서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고요. 질문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년은 돼야 적립금이 원금이 되고요. 25년은 넘어야 그 적립금이 은행 이자보다 그 선배님의 말씀대로 은행 이자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수준은 25년이 걸리는 상품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네요. 근데요, 지금 20대신 질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이 유고 시에 사망보험금을 가족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가입을 하신 보험이라면 가입을 잘 하신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저축을 애시당초 목적으로 하셨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요, 사망보험금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거는 이미 보험 상품의 목적도 모르고 가입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고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특성상 중간에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지는 순간도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적립금을 가지고 사망 보장을 위한 수수료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예시표를 보면은 마치 저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는 건데, 자, 해지할지 말지는 본인의 결정이지만 이 상품을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꼭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 납입을 해서 거기에서 부여되는 이자를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추가 납입 금액은 추가 수수료가 1%에서 2% 수준인데 그 돈은 약속된 대로 최저보증 이자율 2.5에서 2.7%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자를 계속 불이해서 복리로 불려드리고 또 비과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되 15년 이내에 사용하실 목적이라면 애시당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되니까 질문자님께서도 만약에 15년 이내에 쓸 금액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이상 보는 저축으로라도 활용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의미도 담고 있다면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면
이런 질문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된 계기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시작을 하세요. 자, 보험이 뭘까요? 보험은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가난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을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금융상품이고요. 보험상품의 구성이나 수수료의 내용도 그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목돈을 만들고 내 만들어진 목돈을 굴리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상품과는 애시당초 그 내용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저축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내 위험을 막아주기 위한 금융상품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사람들의 이런 목마름, 좀 더 높은 이자를 받고자 하는 거, 좀 더 안정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일부 불량한 보험 설계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 속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보험 제목을 보세요. 보험 제목에 땡땡땡 종신보험 또는 땡땡땡 건강보험이라고 써 있다면 100% 보장성 보험이지 절대 저축보험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 부속 서류도 직접 서명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요즘 보장성 보험들은 내가 직접 옅은 글씨로 써 있는 거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적거나 이거는 저축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으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문구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도 절대 보장성 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보험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 상황은 힘들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상황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보장성 보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질병, 사고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질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은 정말 좋을 텐데요. 그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보험일 수 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게 그게 보장성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망보험, 진단비보험, 수술비보험, 후유장애보험, 입원비보험, 그리고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 정말 다양하죠. 자,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일반 보험하고는 좀 구분되는 인보험, 아까 말씀드린 건 인보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전부 다 보장성 보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가입하고 한 번만 보험료를 내셔도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보험금을 드립니다.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전액 수수료로 쓰이는 그런 보험의 형태입니다. 대부분 이제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들을 하시는데 비갱신형 보험, 즉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보험들은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내가 정하는데 보장 기간은 그거보다 훨씬 길게 80세 또는 100세로 정해서 가입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보험들을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는데 보장 기간은 긴데 납입 기간은 짧습니다. 내가 짧게 납입할 때 이미 멀리 있는 보장까지 받으려고 보험료를 미리 냅니다. 자, 내가 미리 내놓은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써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굴려주고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나한테 보장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적립금을 보면은 원금만큼 되거나 원금보다 잠깐씩 커지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장성 보험을 저축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를 도와주는 보험이라면 무조건 보장성 보험이지 절대 저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실 거예요. 진단비 보험은 뭐고, 수술비 보험은 뭐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지금 그걸 다 얘기 안 해? 그거 다 얘기하면 한 편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겨우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편 한 편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 철저히 해부해서 꿀팁 대방출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축성 보험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어떤 거냐면은요, 보장성 보험하고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나에게 뭔가를 보장해주기 위한 건데 실은 그거는 내 돈을 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요, 내 돈은 내 돈이에요.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내는 보험은 100% 수수료예요. 이미 낸 순간 비용 지출하신 거예요. 근데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약 7에서 15%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 정도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나머지는 돈을 굴려줍니다. 물론 이자로 굴리는 방식이 있고 투자로 굴리는 변액보험이라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 돈을 굴려주는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 안에는 다시 연금을 약속하고 처음부터 연금을 약속하는 연금보험이 있고 그리고 단지 목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저축 진짜 말 그대로 이름에 저축보험 써 있어요. 저축보험인 경우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연금보험이 아니라 무슨 땡땡 저축보험은 저라면은 가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다룰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 중에서도 쓰임새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냥 저축보험은 솔직히 왜 가입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하고 보장성 보험을 나눠서 설명해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내 목적이 뭔가를 보장받기 위한 거라면 분명히 보장성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내가 목적이 돈을 굴리는 건데 단기간이라면 보험은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고 장기간에 연금을 받으실 거라면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상황인데 그냥 가입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은 이미 호객님이 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나의 목적이 분명한 보험 상품을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나의 목적과 다른 상품을 가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때문에 호객님이 충분히 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뭐죠? 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꿀팁. 이것만 알면 보장성 보험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제목을 보세요. 보험 제목에 땡땡땡 종신보험 또는 땡땡땡 건강보험이라고 써 있다면 100% 보장성 보험이지 절대 저축보험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 부속 서류도 직접 서명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요즘 보장성 보험들은 내가 직접 옅은 글씨로 써 있는 거에 보장성 보험 이라고 적거나 이거는 저축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으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문구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도 절대 보장성 보험을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봤는데요. 보장성 보험 중에 그 아주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 궁금하실 거예요. 한편에는 다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눌 건데요. 앞으로 한 편 한 편 구체적인 내용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축보험 중에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연금보험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